네, 오늘은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 암호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딱 하나예요. 비밀성이면 비밀성, 인증이면 인증,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암호 프로토콜들은 이 프로토콜이 만족해야 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선거를 암호 프로토콜로 만든다. 전자선거를요. 그러면 전자선거의 요구사항이 뭐가 있을까? 1인 1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투표한 거를 비밀성을 보장해 줘야 되죠. 그리고 집계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돼요. 등등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선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인 1표면 한 사람은 딱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에 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려는 어떤 시스템, 뭐 전자선거다, 전자화폐다, 뭐다 그러면은 만족시켜야 될 요구사항들이 매우 많고 그 요구사항들을 다 안전하다고 증명, 그리고 그렇게밖에는 못한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은 안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되는 응용에서 요구되는 효율성이 또 충족돼야 돼요. 근데 보통 안전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반된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러죠. 안전성을 높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을 높이면 안전성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암호 프로토콜은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렇지만 지금에는 또 여전히 아까가 아니라 암호 알고리즘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증명 기술들이 조금 발달을 해서 많이들 이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만 안전하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서버, 클라이언트 해킹, 뭐 서버 해킹, 클라이언트 해킹, 뭐 서비스 거부 경직 등 프로토콜의 설계를 통해서 꼭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프로토콜의 안전성 말고도 그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그거는 암호 프로토콜만 설계를 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성 증명, 뭐 여기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복잡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보안 모델을 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모델을 세우고 특히 공격자들의 능력, 공격자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이 공격자는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공격자의 능력이 강할수록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프로토콜이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안전 수준은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증명할 때 공격자 모델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공격자 모델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델인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명할 때 또 어려운 점은 공모 공격도 검토돼야 됩니다. 공모 공격.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공모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3명이서 공모를 하면은 원래 3명 있으면 각자 한 표씩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3명이서 공모를 하면은 뭔가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든지 이상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자의 능력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 안에 통신을 제어할 수 있다. 통신. 능동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자들은 프로토콜에서는 능동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사용됐던 키는 노출될 수 있고 그 노출된 키는 공격자들이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과거의 키가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 프로토콜들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제3의 공격자일 수 있고 정상적인 참여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투표권이 없는 그런 멤버일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성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효율성을 좀 얘기하면은 효율성은 계산 효율성과 통신 효율성 두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효율성은 프로토콜 참여자가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양에 의해서 측정되는데 보통 이제 암호 프로토콜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니까 어떤 암호 기술을 얼마만큼 사용하냐를 가지고 프로토콜의 효율성을 따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암호 기술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비싼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개키와 대칭키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럼 대칭키를 몇 번 썼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상대적으로 공개키를 계산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공개키와 대칭키를 같이 쓰면 공개키를 몇 번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계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효율성은 당연한 거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신의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요. 통신의 효율성은 메시지 수와 각 메시지 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통신의 효율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운드 수를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라운드 수. 그러니까 메시지를 크기보다도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게 효과적이다. 라운드 수라는 거는 내가 메시지를 주면 그 다음에 해야지 뭔가 계산해서 줄 수 있는. 그러면 얘는 하나, 두 라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라운드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면 그 다음에 줘야 된다. 그러면 두 메시지는 선후 관계가 필요하고 다른 라운드에 걸려요. 그래서 필요한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 같은 모바일 단말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요소는 메시지를 보낼 때 일어나요. 메시지를 송신할 때. 왜냐하면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려면은 전력을 써야 되겠고 전력을 써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파워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그래서 단말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이 매우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동 휴대 단말이라든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센서 네트워크처럼 아주 이제 작은 센서들로 구성된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센서들의 전력 소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에 따라서 그것의 수명이 좌우되겠죠. 센서 네트워크의 수명이. 그래서 무선 통신 기반의 이동 휴대 단말은 전원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원 소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메시지 전송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이동통신 환경에서 모바일 단말의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 계산이라는 방법을 썼었어요.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즘의 얘기는 아니고요. 옛날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었냐면은 PDA라고 해가지고 들고 다니긴 했는데 그 자체로는 통신 기능이 없어가지고 얘 뭔가 내가 다 먹고 다니려면은 컴퓨터 옆에다 이렇게 크레이드에 꽂으면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일로 옮겨놨어요. 싱크를 한다 그러죠. 메일을 일로 옮겨놔요.
그럼 내가 들고 다니면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왔던 메일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실제 들고 다닐 때는 이제 전력 소비가 있는데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는 전력 소비를 하는 건 아니죠. 충전하고 있죠. 그 충전하고 있을 때 필요한 계산들을 막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닐 때는 계산 안 하게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활성 다 알죠. 미리 뭔가 계산해 놓으려면은 그 계산된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저장해 놔야 되죠. 변수가 하나 필요하듯이 뭐 저장해 놔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전 계산을 하려면은 사전 계산된 값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야 합니다. 그 메모리 요구사항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미리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장 필요할 때는 내가 들고 다니면서 어떤 걸 뭘 하라 그럴 때 그때 계산하지 않고 미리 계산해 놨으니까 그 계산된 결과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순간에 얘가 CPU의 계산량 이거는 줄일 수 있죠. 미리 계산해 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에는 또 많이 활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옛날에는 모바일 단말에서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계산하는 방식을 좀 썼다. 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